건설안전지도사 2차 실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실제 양식에 적어보는 연습을 할 거고, 각 해마다 나온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를 하되, 그 해에 나온 문제들 중에 유사한 다른 해에 나온 거를 묶어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읽고 나서 간략화해서 실제 적을 내용은 뭔지 요렇게 해서 다시 2번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할 거고, 원래는 2015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차근차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18년도 부터 할 거고, 첫 번째 문제로는 철골 건립 작업 시 철골 승강용 트랩의 안전대책 5가지를 쓰는 거예요. 조금 자세하게 먼저 읽고 조금 간략하게 할게요. 철골 공사 중 재해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첫 번째는 철골 공사에 있어서는 용도, 사용 장소 및 조건에 따라 표 1의 재해 방지 설비를 갖춰야 한다. 9번 추락 방지는 기능으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작업대, 즉 어디에 사용하냐면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서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비계, 달비계, 수평 통로, 안전 난간대 설비를 설치해요. 두 번째는 추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작업대가 설치가 어렵거나 계구부 주위로 난간 설치가 어려우면 추락 방지용 방망, 그러니까 작업 발판이라든지 그 난간 설치가 어려우면 대신 추락 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 장소에서는 작업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래 계구부하고 작업대 끝에는 작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작업을 할 경우는 난간과 울타리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자의 신체를 유지시키는 건 안전한 작업대나 난간 설비를 할 수 없는 곳에는 작업자 신체를 그 안전한 장소에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설비는 안전대 부착 설비, 안전대 구명줄이에요. 그 다음에 비례 낙하 및 비산 방지용으로 할 수 있는 설비는 뭐가 있냐면, 위에서 낙하된 것을 방지하는 것, 즉 철골 건립, 볼트 체결 및 기타 상하 작업을 할 때는 위에서 낙하되는 것이 낙하가 돼서 위험한 우려가 있으니 방호 철망 또는 방어 울타리, 가설 앵커 설비를 설치하라는 거라는 거고, 그 다음 제3자에 의해 방지, 요게 또 다른 해의 기출문제였죠. 볼트, 콘크리트, 덩어리, 형틀재, 일반 자재, 먼지 등이 낙하 비산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서는 비례 낙하 및 비산 방지를 위해서 방호 철방, 방호 시트, 방호 울타리, 방호 선반, 안전망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게 기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꽃의 비산 방지용으로 요거는 실제 용접이나 용단 수반하는 작업을 할 때 불꽃이 비산을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비는 성면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소 작업에 따른 추락 방지를 위해서 추락 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사용하기 위해 미리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철골에 설치를 해야 한다. 요거고, 세 번째, 구명줄을 설치할 때는 한 가닥 구명줄에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고 작업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숫자를 외우면 좋겠죠. 마닐라 로프 직경 16mm, 한 가닥 구명줄에 여러 명 동시 사용하지 않도록. 네 번째는 낙하비례 비산 방지 설비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지상층의 철골 건립을 개시 전에는 설치를 하고, 이 설비를 미리 설치하고, 철골 건축물의 높이가 지상 20m 이하면 방호 선망 1단 이상, 20m 이상이면 2단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 방법은 아래와 같이, 그러니까 건물 외부 방호 시트에서, 외부 요게 지금 요게 선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호 선반. 그럼 요거는 20m 이내면 지금 거리가 20m 이내다. 그러면 하나만 설치를 하면 되고, 만약에 20m보다 이렇게 초과를 하면 2개 이상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건물 외부 방호, 그러니까 외부에 나올 경우에는 요 간격이 2m 이상,
돌출을 하고 그다음에 각도는 수평에서 20도 이상 각도를 유지하게끔 해서 낙하비례 비산 방지 설비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외부 비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면 낙하 및 비산 방지 설비를 하여야 하며 철골 보등을 이용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6번 화기를 사용하면 불연재료를 사용하든지 불연재료로 울타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성면포 아까 있었죠. 성면포로 주위를 덮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7번째는 철골 내부에 낙하비례 장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층 간격마다 수평으로 철망을 설치를 하고 작업자의 추락 방지 시설을 겸하도록 하되 기둥 주위에는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둥 주위에 공간이 생기면 근로자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내부에 여기 포인트는 건물 내부에 낙하비례 장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3층마다 수평으로 철망을 설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8번째는 철골을 건립 중에 건립 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설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다리, 계단, 외부 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주로 올라다닐 때 사용하는 게 주로 기둥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둥 승강 설비로서 기둥 승강용 트랩을 설치를 하는데 이거를 제작할 때는 16mm 철근을 사용하고 30cm 이내의 간격 요거와 요거의 간격은 30m 이내의 간격이고 폭은 30cm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대 부착 설비 구조를 겸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요거를 전체를 다 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실제 문제가 나오면 이게 그 메인은 사실은 추락 방지예요. 추락 방지 그리고 낙하 비례하는 거를 막는 거 그게 위주기 때문에 그거를 간략해서 쓰면 첫 번째로 고소 작업을 하는 작업이 많은 거잖아요. 철골을 세워놓고 나서 그걸 이제 부재 같은 거를 붙이거나 할 때 고소 작업이라는 작업이 많은데 그때 추락 방지를 하기 위한 작업 중심으로 쓰게 되면 첫 번째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 설비 설치예요. 그럼 첫 번째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구명줄 설치예요. 아까 말했듯이 한 가닥에 여러 명 동시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죠. 마닐라 로프 직경은 16mm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낙하비례 비산 방지 설비예요. 첫 번째 지상층 철골 건립 개시 전에 설치를 하고 아까 숫자 나왔던 거 있죠. 20m 이하면 방호선반 한 단 이상 20m 이상이면 2단 이상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세 번째는 건물 외부 비계 방호 시트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을 돌출시키고 20도 이상 각도를 유지해라. 이게 숫자로 암기하시면 객관식 문제 풀 때도 이게 유리하긴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낙하 비례 방지 시설을 아까는 외부에 설치하는 거고 내부에 설치를 하면 3층 간격마다 수평으로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3층 간격마다 수평으로 철망을 설치. 다섯 번째는 화기 사용 시 불연재료의 울타리 및 성면포 설치. 요거는 쓸 수 있으면 쓰시고 승강 설비 설치. 그 다음에 승강 설비 설치는 이제 철골 기둥 승강용 트랩이죠. 요것도 기출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또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둥 승강용 트랩은 16mm 철근으로 하고 30cm 이내의 간격, 30cm 이상 폭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 기출로 뭐가 있었냐면 2015년도에 철골 공작도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시설 5가지 쓰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여기에서 요것도 추락 방지 그 중심적으로 외우게 되면 기둥 승강용 트랩은 원래 기출에 있었으니까 요거를 꼭 암기하시고 구명줄 설치용 고리 그 다음에 5개만 쓰라고 했으니까 난간 기둥 설치용 부재 이거 있고 방망 설치용 부재, 비계 연결용 부재, 방호선만 설치용 부재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나머지를 읽어보면 외부 비계 바지 및 하물 승강용 브라켓, 건립에 필요한 와이어 거리용 고리, 기둥 및 보호 중앙에 안전대 설치용 고리, 양진기 설치용 보강제. 그 다음에 유사 내용 중에 요것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기사 이런 거는 좀 나왔었거든요. 철골 구조물은 건립 중에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 그러니까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되어야 하는 구조물이 6가지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거.
이게 같은 그거의 지침에 나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높이가 20m 이상의 구조물이에요. 두 번째는 구조의 폭과 높이가 1대 4예요. 그래서 폭보다 높이가 높은 건물인 거죠. 구조물. 그 다음에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연 면적당 철골량이 50kg 평방미터 중에 50kg 이하인 구조물.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형인 구조물,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경우 요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예요. 18년도 안반 분류법 중 Q 분류법 요소 5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절이 3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리의 개수, 전리의 조도, 전리의 변질 정도, 지하수의 영향, 지하수는 항상 안반이라든지 굴착할 때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지하수의 영향, 그 다음에 RQD, 여기에서 RQD, Q가 있으니까 RQD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6번째 번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응력의 상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안반에 관련된 유사 문제가 19년도에 5번에 나왔는데 이것도 같이 해볼게요. 대규모 안반 비탈면 활동 검토 방법 3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그 3가지를 첫 번째 지질 조사를 하고 계략적인 지질 조사를 해서 평사투영법을 가지고 나서 어떤 파괴인지 먼저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안정성 평가를 안전율 개념을 도입해서 수량적으로 양적 평가를 해보는 한계평형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지질조사는 말 그대로 지형 및 지질 분석, 지표 지질조사, 현장 및 실내 시험, 평사투영법은 지질조사에서 위에서 조사된 위험 안반 지점에 대해서 평사투영법으로 계략적으로 사면 안정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파괴인지, 평면 파괴인지, 쐐기 파괴인지, 전도 파괴인지 확인을 하고 나서 한계평형법을 하게 되는데 평사투영법에 의해서 위험하다고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 정밀 사면 안정 해석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파괴 해석은 절편법, 평면 파괴, 쐐기 파괴, 전도 파괴 해석은 블록법. 또한 그 안반 분류법에 의해서 앞에 문제 나왔던 QMR, SMR, 그 다음에 5번째는 수치 해석 방법에 의한 연속적인 해석, FEM, FDM, 불연속적 해석법, DEM이 있으니까 3가지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질조사, 평사투영법, 한계평형법. 그 다음에 3번째 문제, 기초지반 하중치마 거동에서 파괴 종류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답이 2종류로 나뉘더라고요. 이게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부에서 파괴가 일어나는 선단 파괴, 저부 파괴, 사면 내 파괴라고 해서 3가지 쓰는 부분이 있고, 경사가 급한 경우 저부 파괴는 경사가 완만한 경우 이제 아래쪽 파괴니까 사면 내부의 파괴는 이제 견고한 짙은 내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집안의 상부 구조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조물에 의해서 과도한 침하가 발생될 때 파괴되는 양상으로 평판 제하 시험에 의한 하중 치마량 곡선상의 집안의 항복점을 통과하게 되면서 되는 이런 기초 파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용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반 전단 파괴, 국부 전단 파괴, 관이 전단 파괴 이렇게 3가지를 쓰시고, 전반 전단 파괴는 활동면을 따라 전반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단한 점성토, 조밀한 사질토. 이거 반대예요. 국부 전단 파괴는 치마를 동반한 부분 파괴고, 전반 전단 파괴는 활동면을 따라 전반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단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반 전단 파괴는 단단한 점성토라고 했으면 국부 전단 파괴는 연약한 점성토예요. 그리고 전반 전단 파괴는 조밀한 사질토라고 하면 국부 전단 파괴는 느슨한 사질토고, 관입 전단 파괴 같은 경우는 위에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거는 파괴가 있는데, 관입전단 파괴 같은 경우는 지표의 변화가 없이 그냥 아래로 꺼지는 거죠. 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연약한 점성토에 일어나는 거고, 이런 전단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초부 위치의 토질 시험을 철저하게 하고 기초 접한 확대를 하든지 기초 지반의 치환
집안의 치원공법을 쓰든지 말뚝공법을 실시를 하고 또한 공사하기 전에 사전 집안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사항 5가지를 쓰시오. 요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법에 나오는 거라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이라는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 거고, 여기에서 보면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고, 법 제62조 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이것도 많이 나오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하는 그게 일이 많더라고요. 그 안전관리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작성을 해야 되니까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아래와 같은 관계 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아야 되는 가설 구조물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 전문가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기술사법 시행령에 나오는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이 이상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사인 거예요. 기술사. 근데 그 기술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그 공사의 건설업자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여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되는 가설구조물,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온 거죠.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첫 번째로는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두 번째 브라켓 비계, 첫 번째. 두 번째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발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그 다음에 동력을 이용하는 것 중에서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또는 공사 현장에서 제작해서 조립 설치하여 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 다섯 번째는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그럼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되는 가설 구조물 5개를 써라. 그러면 첫 번째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발이. 세 번째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한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설 구조물.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업자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가설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아래에 되는 서류, 시공 상세 도면하고 구조 계산서를 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시행 규칙이 있어요. 건설기능진흥법, 아까 법이었고 이번엔 시행 규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2022년도에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써라. 그래서 25점짜리 문제였고 요거에 대한 내용도 보면 건설공사의 개요, 현장 특성 분석 4가지, 현장 운영 계획 5가지,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2가지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요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의 개요는 공사 전반에 대한 계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 개요, 전체 공정표, 설계 도서, 그리고 현장 특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현장 여건을 분석하고 각 시공 단계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 현장 여건 분석, 그 다음에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현장 여건은 주변의 지작물 여건, 집안 조건, 현장 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 요소 등 또 각 공정에 대한 그러니까 공정에서 나오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 또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그에 대한 저감 대책. 그리고 1, 2번 외적인 위험 요소, 위험성을 발굴한 경우에 저감 대책. 그다음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은
지하 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 및 집안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 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말 그대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그 다음에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공사장 주변에 교통소통 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 예방대책, 그리고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 차량을 운행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교통신호수 배치 계획, 아니면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계획, 손상, 유실, 작동 이상 등에 대한 보수관리 계획이 이제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 장비의 전담 유도원 배치 계획. 그 다음 세 번째 쓰는 게 현장 운영 계획을 쓰라고 했어요. 요거에 대한 거는 안전관리 조직을 하고 공정별 안전점검을 계획을 하며 안전관리 및 집행 계획, 안전교육 계획, 안전관리 계획 이행보호 계획이 이제 현장 운영 계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전체 내용을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으면 현장 특성 분석 4가지도 현장 여건 분석, 시공 단계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현장 운전 계획은 아까처럼 사람이 필요하죠. 조직이. 그래서 안전관리 조직이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하고 돈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안전관리 및 집행을 하고 사람을 교육을 하고 교육을 잘 했는지 아니면 계획을 잘 이행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보고 계획을 하는 게 현장 운영 계획. 네 번째는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이에요. 공사 현장에서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 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 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화재가 발생을 했으면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 훈련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도 수립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2022년도의 최근 기출이었죠. 그 다음에 5번째예요. 2018년도 5번째 문제는 수막 현상이에요. 철근 하부에 수막 현상 방지 대책 5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분할 타설으로 철저하게 다짐을 하고 물, 시멘트 비를 낮게 하며 동일 철근 비에서 가는 철근 시공을 하고 철근 사이에 유격 방지 조치를 해서 또한 굵은 굴재에서 작은 굴재를 사용하는 거. 요게 이제 철근 하부의 수막 현상 방지 대책이에요. 철근이랑 콘크리트랑 이렇게 분리되면서 중간에 이제 물 같은 게 이제 그게 하면서 수막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지 대책 5가지도 이제 기출 문제니까 분할 타설, 철저한 다짐, 물 시멘트 및 낮게, 동일 철근 비에서 가는 철근 시공, 철근 유격 방지 조치, 굵은 골재에서 작은 골재로. 그다음에 요거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또 기출 문제가 유사한 게 22년도에 내구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성능 저하인자 5가지가 있어요. 염해, 탄산화, 동결융해, 화학적 침식, 알칼리 골재 반응. 그 다음에 20년도에 6번에 그 메스 콘크리트를 관련해서 문제가 25점짜리가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메스 콘크리트의 정의는 말 그대로 수와 열에 의해 내부 온도와 외기 온도가 차이가 25도 이상 발생하여서 온도 응력과 균열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치수가 큰 부재 또는 구조물을 시공할 때 일컫는 콘크리트를 메스 콘크리트라고 해요. 만약에 요걸로 메스 콘크리트 요거에 대해서 그 온도 응력과 균열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물이 2가지가 있는데 부재 치수가 넓은 평판 구조에서는 두께가 0.8m 이상인 구조물, 하단 구속 벽체의 경우는 두께가 0.5m 이상인 구조물 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제 메스 콘크리트의 내부 구속과 외부 구속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요거 내부 구성을 말 그대로 내부에서 온도차가 가장 높아지니까 온도가 맨 처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 온도차가 가장 높아지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게 그 차이는 내부와 외부예요. 내부와 외부의 차이가 가장 높아지는 시점이 타설 후 1에서 5일 사이래요. 그때 가장 높은 요 차이가 높은 이 지점에 균열이 발생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부 구속이에요. 2번째는 외부 구속은 이제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부분. 자, 온도가 하강 시에 콘크리트가 수축을 하는데 외부 구속 이 작용에 의해서 인장 응력이 작용하고 인장에 취약한 콘크리트가 말 그대로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온도가 발생하는 시기에 균열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요게 외부 구속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온도 균열에 관한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쓰는 게 또한 문제였어요. 그거를 대책을 설계 또는 측면, 재료 선정 시 아니면 배합할 때 아니면 시공할 때라든지 대책이 어떻게 되냐, 감소시킬 수 있냐, 그거에 대한 거를 각각 나눠서 쓰라고 했어요. 설계 측면에서는 온도 철근을 철저히 배치해서 균열 분산을 시키고 수축 팽창을 고려해 수축 이음과 신축 이음을 두어야 하는데 특히 구조물 길이 방향 단면 감소 부분에 이음을 두고 재료 선정할 때는 저열 시멘트, 온도가 올라가고 차이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해서 저열 시멘트를 사용하고 낮은 온도의 배합수와 골재를 사용하며 감수제와 A 감수제 등 각종 혼화제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 다음 배합할 때는 슬럼프는 120mm 이하 표준으로 하는데 작업 가능한 범위에서는 가장 작게, 최대한 작게 하고 수하열을 저감시키기 위해 단위 시멘트량을 감소를 시키던지, 그다음 시공 시에는 타설 간격 및 부어넣기 높이를 정해진 시방에 따라 준수를 하고 온도 균열 지수를 활용해서 온도 관리를 하며 수하열 저감 대책으로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을 하는 작업을 해서 온도 균열에 대한 거를 방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18년도 6번 문제, 요거에서는 건축골조 공사 갱폼 해체 시 반출 작업, 그러니까 결국 갱폼에 관련된 문제고, 갱폼에 단위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해체 및 반출 작업할 때 위험성 평가의 위험 요인을 쓰라고 했어요. 그때 위험 요인을 쓰는데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인적 요인, 그 다음에 물적 요인, 작업 방법, 기계 장비, 이렇게 나눠서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25점짜리라 보니까 대책까지 같이 써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중점으로는 위험 요인을 알아야 대책을 쓰니까 위험 요인을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인적 요인은 말 그대로 사람이니까 안전모든 개인보호구 미체공을 해서 작업 중 부딪히거나 추락하는 경우 더 크게 다치겠죠. 대책으로는 당연히 안전모, 안전제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를 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갱폼 해체 작업 중 갱폼과 벽체 사이로 추락한 거예요. 원래 갱폼과 벽체 사이에 틈이 있으면 틈 사이로 빠지는 경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갱폼을 인양할 때, 그러니까 갱폼이 흔들리거나 할 때 안전대를 갱폼에 체결을 해서 어떤 틈으로 추락하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하고, 갱폼을 해체하던 중에 근로자가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갱폼 외부로 나와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경우에는 갱폼 해체 중 근로자가 갱폼 외부로 나오는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설정, 감독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크게 쓰면 되겠죠. 사람 인적 요인이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안전보호구, 그러니까 개인보호구 미착용, 대책으로는 반대로 개인보호구 착용 쓰고, 그 다음에 안전대 미착용으로 갱폼 해체 작업 중 추락사가 있으니까 안전대를 꼭 체결,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로 해서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그다음 물적 요인으로는 인양용 할 때 보조로프가 파단되면서 낙하되는 부분, 아니면 갱폼을 해체하다가 갱폼상의 볼트 등이 아래로 낙하를 해서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해결책으로는 보조로프가 손상 부식되지 않은 것을 경고한 것을 사용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볼트라 이런 게 낙하 우려가 있으니 낙하 위험물을 사전에 제거하던지 낙하물 방지망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업 방법은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서 갱폼을 인양을 하잖아요. 인양을 하고 잡고 있고 하는 걸 하는데, 타워 크레인으로 갱폼 체결하지 않고 볼트를 해체하던 중 갱폼과 함께 추락, 그러니까 체결하고 볼트 해체할 때는 무조건 타워 크레인으로 인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렇게 돼야 되니까 해체할 때는 타워 크레인으로 결속하고 해체를 실시해야 돼요. 그리고 갱폼을 인양할 때는 절대 한 줄 거리로 하면 안 되겠죠. 두 줄 거리로 하게 해야 하고, 관리 감독자를 꼭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미배치 상태가 문제인 거고 꼭 배치를 해서 작업 절차 준수하도록 하는 건 이제 해결 대책이겠죠. 네 번째는 해체 작업 하부에 통제 조치하지 않고 갱폼 해체 중 자재 낙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꼭 하부 지상에는 출입 통제 조치를 꼭 실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계 장비 측에서 위험 요인으로는 인양용 후크 해지 장치 없이 사용 중, 요것도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해지 장치, 인양용 후크의 해지 장치 없이 로프가 후크에서 딱 탈락하면서 갱폼이 낙하하는 게 있으니 항상 인양용 후크의 해지 장치를 설치를 꼭 해서 로프가 후크에 탈락하지 않도록 꼭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갱폼 작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공종별 위험성 평가에서 갱폼 작업에서는 단위 작업이 자재 반입, 조립, 인양 설치, 해체 반출이 있는데 여기서는 해체 반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주요 재해 사례로는 사다리에서 갱폼 용접 작업 중 실족하여 추락하는 경우 갱폼 박리제 또는 잘 떨어지라고 바르는 박리제로 그 작업 중에 바닥 계급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있고, 갱폼을 인양 중에 갱폼 낙하하는 경우, 갱폼 인양 작업 중 갱폼과 벽체 사이로 추락하는 경우, 갱폼을 인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동되면서 갱폼에 충돌되는 경우, 아니면 갱폼 외부 난간을 밟고 내려오다가 실족하건지, 비계 발판에서 실족하던지, 엘리베이터 피트 갱폼 조립 작업 중 벽체와 발판 사이로 추락하던지, 아니면 갱폼상에서 이동 중 갱폼과 갱폼 사이 계구부 추락하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갱폼을 작업할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기출은 아니었고 제가 이제 공종별 위험성 평가에 나온 계략적인 갱폼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문제, 골조공사 철근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철근 작업이에요. 이것도 공종별 위험성 평가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철근 작업 같은 경우는 철근 단위 작업이 철근 반입, 철근 가공 및 운반, 철근 조립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공, 운반, 조립에 대해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그냥 차근 읽어볼게요. 작업 개요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압축력을,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철근 시공은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쵸. 철근 작업 시에는 철근 배근 중 계구부 또는 슬라브 단부로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철근을 조립 중에 철근 구조물 자체가 전도하는 경우라든지, 철근을 인양하던 중에 철근이 낙하하는 재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죠. 철근 가공 및 운반에서 인적 요인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그 갱폼에서도 똑같았죠. 개인 보호구 미착용해서 철근에 부딪히거나 찔림, 그러면 당연히 대책으로는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을 해서 안전하게끔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물적 요인으로는 철근 인양 중, 아까도 갱폼 인양 중 보조 로프 파단으로 인해서 철근 할 수 있는, 갱폼 낙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근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만한 견고한 로프를 사용을 하고, 적재된 철근이 쌓여져 있는데 그게 충격 또는 집안의 불균형이라든지 해서 무너져 버릴 수가 있으니, 철근을 쌓아 올릴 때는 철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안정하게 적재를 하고 꼭 받침 먹은 수평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작업 방법으로는 유도자를 미배치 상태에서 철근 인양 중 철근의 주변 근로자가 충돌할 수 있는 경우, 철근 인양 및 운반 작업 시 유도자 배치를 꼭 해서 작업 통제를 꼭 실시를 해야 되겠죠. 철근을 뭐 지게차를 이용해서 내린다든지 할 경우에 균형을 잃어서 고개 떨어질 수도 있고, 근로자가 주변에 있다가 충돌할 수 있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철근을 가공할 때는 꼭 울타리 얘기가 나와요. 울타리 미설치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하는 작업 중
밴딩 작업 중 주변 근로자를 충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책으로는 꼭 가공장에는 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근로자 자체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계로 인해서 인양을 할 경우는 꼭 한 줄 거리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줄 거리로. 왜냐하면 한 줄 거리로 하게 되면 철근이 이렇게 조금 세로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충돌할 우려도 있고 떨어질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두 줄거리로 결속해서 수평으로 인양할 수 있도록. 기계 장비로는 아까 깽폼도 똑같았죠. 후크의 해지 장치가 꼭 해야 돼요. 해지 장치를 하지 않으면 인양 중 로프가 탈락되면서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서 로프가 탈락될 수가 있는데, 그때 해지 장치가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지 장치를 꼭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철근 가공기 자르거나 구부리거나 할 때 철근 절단, 절곡 작업 중에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외암 접지를 하고 감전 예방 조치를 해야 돼요. 철근을 반입 들여올 때 지게차를 가지고 그 운반 차량에서 내리는데 그 작업장으로, 그때 지게차 운전원이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철근을 하역 중에 충돌할 수 있다는, 근로자랑 충돌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거랑 또 충돌할 수 있으니 그때는 꼭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꼭 운전을 해야 하고, 또한 여기에서도 개인 보호구를 꼭 착용을 해서 철근에 부딪히거나 깔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철근 부딪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물적 요인은 철근을 적재할 때는 바로 바닥에다 놓지 않고 받침대 위에다가 넣게 되는데, 그때 받침대가 부러지면 균형을 잃으면서 쏟아질 수가 있잖아요. 넘어질 수가 있어서 철근에 낙하 우려가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꼭 받침대는 철근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걸로. 두 번째는 철근이 집안이 갑자기 그 무게에 의해서 치마로 철근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하면 작업자가 협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꼭 평탄하고 견고한 집안에 철근을 쌓일 수 있도록 하고, 작업 방법적으로는 지게차를 철근 하역 중 철근이 만약에 중심부에서 철저하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하면 그 철근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만약에 그 근처에 주변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 깔릴 수가 있는 거죠. 협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꼭 철근을 하역 중에서는 주변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유도자를 꼭 배치를 해서, 유도자를 미배치할 경우에 만약에 그 지게차에서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철근을 이동을 할 때 회전을 해서 놔야 되는데, 그때 그 회전을 하면서 근로자가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자를 꼭 배치를 해서 안전하게 유도를 하고, 그 철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근로자는 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기계 장비로는 지게차로 철근을 하역 중에 철근이 주변 구조물에 부딪힐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꼭 일정 간격을 두어서 꼭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를 해서 꼭 그거를 지키도록 하고, 또한 지게차, 여기서 메인은 지게차죠. 기계 들여올 때, 물건을 들여올 때는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다가 지게차가 이제 운전자가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꼭 경광등을 설치해서 주변 근로자에게 지게차가 운전 중이다라는 거를 꼭 알려줄 수 있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대책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번에는 철근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대책이 있느냐? 그러면은 인적 요인으로는 철근을 조립을 했는데, 그 철근을 조립하는 과정 중에 그 높은 곳에서도 철근을 조립을 할 때 꼭 조립된 벽이라든지 기둥 철근에 꼭 무리하게 올라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추락 발생 위험이 있으니 꼭 상부 철근 조립을 할 때는 비계라든지 작업 발판을 설치해서 작업을 하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철근을 배근하는 작업을 하는데, 만약 주변 근로자가 있을 때 배근 작업할 때 주변 근로자를 못 볼 경우에는 근로자를 찔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관리 감독자가 그 작업을 꼭 통제를 하고 주변 근로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면, 물적 요인으로는 일단 그
철근을 배근할 때 각재를 많이 써서 그 지지를 한다든지 자재를 아래라 놓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각재 세워놓은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각재가 나무나 이렇게 강도가 약한 것들이면 부러질 수가 있으니, 그때는 꼭 각재 이런 거에 올라다니지 말고, 또 조립된 벽, 기둥철근 이런 데 올라가서 작업하지 말고 꼭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근을 조립을 할 때 그 가스 압적기를 사용하면 그게 열로 하는 거니까 토치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꼭 그거를 사용할 때는 보호 장갑을 착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 압적기의 안전 작업 절차를 준수를 해야 하고, 작업 방법적으로는 이동식 비계에 승강 시설 없이 사용 중 비계의 승강 중 추락. 이동식 비계에 원래 안전한 승강 시설을 설치하라고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법칙에 나와요. 그래서 그 승강 시설 없이 그냥 무리하게 올라가다 추락할 수 있으니 꼭 사다리 등 승강 시설을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상부에 이동식 비계 상부에 작업을 할 때는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 중 추락할 수 있으니 꼭 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를 해야 돼요. 작업 발판 윗부분에 그 안전난간재를 설치를 해서 꼭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어야 되고, 조립된 철근이 근로자 쪽으로 만약에 쓰러지면서 철근에 깔린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 방지 조치를 철저하게 실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계 장비로는 조립할 때 가스 압접기가 기계예요. 여기서 맨 처음에 반입할 때는 지게차가 위주였다고 하면, 여기서는 가스 압접기 작업 시에 하는 거, 압접기에 손가락이 협착될 수 있으니 꼭 안전작업 절차 준수에 따라 협착 방지를 해야 되고, 아까처럼 꼭 보호장갑 착용을 해서 토치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그거 안전사고를 방지를 해야 돼요.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철근 운반 시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인력 운반과 기계 운반으로 나눠서 쓰라고 했거든요. 인력 운반에서는 아까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해서 작업 중 철근에 부딪히거나 깔린 사고가 있었죠. 그 다음 기계 운반은 지게차 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게차로 철근 하역 중 철근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주변 근로자 협착 위험, 유조자를 미배치해서 작업하다가 지게차 회전 중 충돌하는 위험,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다가 지게차에 충돌하는 위험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철근 가공 시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쓰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철근 가공기로 철근 절단, 절곡 작업 중 감전사고, 두 번째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 미착용을 해서 작업 중 철근에 부딪히거나 깔림, 철근 가공자 울타리 미설치로 밴딩 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원래는 더 많았는데 자기가 암기할 수 있는 걸로, 이게 한 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두 쪽 정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철근 조립 시 안전사고 발생 원인은 조립된 벽 기중 철근에 무리하게 올라서서 작업 중 추락, 배근 작업할 때 철근에 그 주변 근로자를 확인을 못하고 찔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각재 등을 얹고 그 위에 올라서서 하다가 각재가 부러지면서 다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스 압적기 사용하다가 화상 입는 경우, 그다음에 가스 압적 작업하다가 압적기에 손가락이 끼는 경우, 협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작업 중 안전 대책을 마지막으로 쓰는 문제였어요. 여기서는 작업이 반입이 있고 가공 및 운반, 그 다음에 조립이 경우가 있었죠. 제가 아까 각각에 해당되는 거에 안전 대책을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면 반입할 때는 지게차 운전원 자격 여부 확인,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유조자 배치해서 지게차 운반 차량 유도,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설치, 철근 적재장을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다가 적재, 가공 및 운반은 꼭 두 줄 거리로 인양, 수평 인양이에요. 인양용 후크에 꼭 해지 장치 설치, 철근 인양 중 꼭 유도자 배치, 철근 가공기 감전 우려 접지 시설 설치, 근로자 작업 통로 확보. 조립할 때는요, 작업 발판 꼭 상부 작업할 때 이동식 비계 같은 걸 사용하면 꼭 안전난간 승강시설 꼭 설치, 그 다음에 무리하게 각재 이런 데 올라서 하지 말고 작업 발판 꼭 설치,
그 다음에 철근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조치. 근로자는 당연히 개인 보호구 꼭 착용. 배근 작업할 때 찔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죠. 주변 근로자를 확인을 못해서. 그래서 관리 감독자를 배치해서 주변을 꼭 총재.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조금 이동식 비계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사업주가 이동식 비계를 조립해서 작업을 할 때는 꼭 준수사항이 있는데 5가지예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긴 하죠. 5가지라서 5점짜리 문제에서.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퀴에는 브레이크 세기를 갖고 꼭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꼭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까 승강용 사다리 없이 무리하게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 비계 세상부에서 작업할 때 아까 안전난간 꼭 설치하라고 그랬죠. 안전난간 설치.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 그리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세웠는데 그 위에를 또 딛고 작업하거나 거기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해서 작업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작업 발판에 최대 실을 수 있는 하중은 250kg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째. 이번에 커튼홀 문제가 나왔어요. 금속 커튼홀의 설치 시 안전조치 사항. 요게 그 금속 커튼홀 안전작업 지침에 딱 요게 나와요. 금속 커튼홀의 설치 시 안전조치 사항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커튼홀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에서 생산한 부재를 구조물의 외벽에 조립 설치해서 마감 처리하는 메인은 비내력벽이에요. 비내력벽. 설치 작업 전에 꼭 세부 작업 공정 단위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안전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래요. 꼭 이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대요. 안전작업 계획 수립할 때는 반영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커튼홀의 종류 형식이 뭔지, 규모는, 외부 기상 조건은, 그 다음 휴일, 작업 범위에 대한 작업 일정 요거를 포함시키고 또 부재 수, 형태, 중량, 치수 등을 고려한 작업량을 또한 양중 장비의 종류, 규격, 설치 장소, 양중 방법, 부착기계 기구 종류, 성능, 사용 방법, 근로자의 동원 및 작업방 구성, 타 공정과의 간섭 여부, 가설전기 사용에 따른 계획을 꼭 검토해서 반영한 안전작업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네 번째는 부재 설치 시 구조체의 강도 저하로 인한 커튼홀 틀 낙하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일 때 설치를 해야 돼요. 메인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자, 5번째는 부재 설치 시 추락 및 부재의 낙하비례 재해 방지를 위해서 꼭 폭 40cm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래요. 요거는 앞전에서도 계속 나오죠.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작업 발판을 설치를 못해요. 그러면 안전대 부착 설치를 하던지 안전대를 착용을 하고 작업을 꼭 해야 돼요. 5번째, 고령자 및 질병 보유자는 꼭 전문의의 의견을 들여서 고소작업 배치를 제한할 수 있어요. 고소작업 요것도 이제 변형에 나오긴 하는데 6번째, 부재 설치 전에 구조물의 먹매김 시 돌출부에 의한 추락 천도 등의 재해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7번째, 고소작업을 이용해서 부재를 설치할 때는 코사 가이드를 규정에 따라 한다. 리프트 곤돌라 크레인 등 양중 장비를 사용하거나 지게차를 이용한 부재를 하역 작업할 때는 꼭 코사에 따른 안전작업 기술 지침 규정에 따른다.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이나 이동 크레인으로 부재를 양중할 때에는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야 돼요.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꼭 로프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되죠.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리프트를 이용할 때는 적재 중량 꼭 확인을 하고 출입문 닫힘 상태 꼭 확인, 통로 발판 설치 양호한지 확인을 해야 돼요. 리프트. 부재 설치용 공구는 낙하 위험이 있어서 하부 작업자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공구함을 만들고 사용한 공구는 반드시 공구함에 넣어 관리하여야 한다. 고정용 부착 설비에서는 설계 도서에 따라 부착 철물을 구조물에 설치를 하되
허용 오차의 표준치는 연직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수평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25mm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속 철물은 꼭 용도와 목적에 맞게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를 하고 타 작업 공정에 지장이 없어요. 간섭이 일어나거나 서로 섞여서 위험이 있으면 안 되겠죠. 철물 설치는 꼭 수직 수평 및 높낮이를 확인하고 구조형 기둥 및 슬래브 철근에 움직이지 않도록 용접 등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고정을 시켜야 되며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철근이 움직이거나 틀어짐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변형이 발생되면 즉시 수정 조치. 커튼홀 작업할 때 강풍 등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왜냐면 외부 벽 작업을 하는 거니까 환경적인 요인으로 커튼홀의 변형 및 낙하 방지를 위해서 꼭 부착 철물과 커튼홀의 접합부에 대한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세 번째 유니트 설치 작업. 유니트 설치 전에 공장 제작 시 각종 철물들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양중시 줄거리 안전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은 꼭 규정에 따른다. 긴결재 설치는 고정용 구명에 볼트를 끼우고 1차 긴결재를 가조립하고 중량물인 유니트를 가조립해서 전도 조개를 방지한다. 도개 등 방지. 유니트를 조립하고 상부 양중용 구멍에 부착된 원형 걸고리를 우측한 곳은 제거하고 유니트와 유니트를 연결시켜주는 슬라브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어넣고 결합하여 꼭 전도 방지 또는 접합 후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니트를 결합시킨 후에 설치 기준선을 이용 수평 거리를 확인하고 수평 기준선을 기준으로 높낮이를 조정한 후에 좌측에 있는 원형 고리를 제거하여 메인은 요거예요. 커튼홀의 뒤틀림과 변형을 방지한다. 뭐를 해서 수평 기준으로 높낮이를 조정해서 리프트 및 부재 양중 부위에 대한 설치 작업은 좁은 공간에 유니트 부재를 끼워서 설치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추락, 유니트 부재의 낙하, 우려가 있으면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 유니트 부재를 지지할 수 있는 보조용 로프의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네 번째 실란트 작업은 재료의 보관, 충전 보양 등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라서 방수공사한다. 두 번째는 추락 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작업대, 안전대 부착 설비,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등에 대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요 내용을 간략화를 해서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적으면 아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포인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금속 커튼홀의 설치지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써라 하는 게 25점짜리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요 정리 내용을 위주로 암기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는 개요를 쓰고 커튼홀은 뭐냐? 커튼홀이란 공장에서 생산한 부재를 구조물 외벽이에요. 외벽에 조립 설치를 하여 마감 처리하는 비내력벽, 메인은 비내력벽, 구조물의 외벽에 조립 설치하는 비내력벽. 그리고 이거를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잖아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해서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이루어야 하겠죠. 두 번째 안전조치 사항을 쓰면 돼요. 이제 이게 실제 메인인 거죠. 이게 본문인 거죠. 안전조치 사항으로는 첫 번째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근데 그 안전작업계획서에 뭐를 포함시키냐면 커튼홀의 형식, 규모, 기상 조건을 고려한 작업 일정. 뭐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는 부재수 형태, 중량, 치수, 작업량, 부착기계 기구의 종류, 성능, 사용 방법, 그리고 근로자의 동원 및 작업방 구성, 타 공종과의 간선 유무, 가설전기 사용에 따른 계획. 여기서도 뭐 5가지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5가지 모른다면 3가지 정도 쓰고 왜냐면 다른 것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부재 설치할 때는 구조체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 확인하고 꼭 폭 40cm 이상 작업 발판 설치를 하며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을 하고 작업. 일단 추락 사고나 낙하의 우려 그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항상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재 설치를 할 때 꼭 안전대 부착 설비, 그 다음에 작업 발판 사용해서 꼭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고정물 부착 설치를 할 때는 꼭 용도에 맞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고 철물 설치 시 수직 및 수평 높낮이를 확인을 한 후에 꼭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야 하고 강풍,
여기서 그 외부 환경 요인으로 커튼홀의 병역 및 낙하 우려가 있으니 꼭 부착 철물과 커튼홀의 접합부에 대한 처리를 꼭 철저하게 해야 돼요. 5번째는 유니트 설치할 때는 유니트 양중할 때 꼭 줄거리 안전작업 기준 준수, 이런 내용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작업 규정에 따라서 꼭 준수해서 하고, 긴결재 설치 시 1차 긴결재를 가조립하고 나서 중량물인 유니트를 가조립하고 꼭 전도 도개 방지, 커튼홀의 뒤틀림과 변형 방지를 위해서 수평 측량 기록, 수평 기준선을 기준으로 높낮이 조정을 해가지고 추락 방지를 위해서 높낮이를 조정을 하고, 꼭 근로자 추락 재해 방지를 위해서 안전모를 비롯한 보조로프 등 그건 거죠. 근로자는 그 보호 장비를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쓰고 착용을 하고, 또한 인양할 때는 보조로프 등 안전시설을 꼭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꼭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작업하라는 거죠. 6번째, 실란트 작업은 꼭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 방수공사를 하고, 추락재 예방을 위해서 꼭 안전한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작업대, 안전대 부착 설비 및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에 대한 것을 우선 조치를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커튼홀 작업 주요 흐름도 이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앞에서 말했던 용어들 중에 이제 유니트 긴결재 실란트 조립 작업이 나오는데, 그 유니트는 뭐냐면 현장에서 설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크기로 공장에서 조립 제작된 하나의 형태를 유니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고정용 부착 철물은 커튼홀을 고정하기 위해서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구조물에 매설하는 앵커 철물을 고정용 부착 철물이라고 해요. 긴결재는 커튼홀의 본체와 구조체를 체결하는 부재로 힘의 전달, 오차 흡수, 변형 흡수 기능을 하는 걸 긴결재, 실란트는 커튼홀 부재 간의 접합부를 채우는 재료를 말해요. 요거에 유사한 문제가 20년도에 커튼홀의 조립 방식 3가지, 구조 방식 2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조립 방식에 의한 거는 스틱월, 유니월, 윈도우월, 메소드 이렇게 3가지 쓰시면 되고, 구조 방식은 멀리온 방식, 패널 방식 이렇게 2가지 쓰는 경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립 방식에 의해서 스틱월은 커튼홀의 각 구성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유니월은 각 구성 부재를 일단 공장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마감재를 성시공한 다음에 현장에서 양전기로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윈도우월은 스틱월 형식과 유사는 한데 창호 주변이 패널로 구성되어 창호의 구조가 패널 트러스에 연결되는 점이 스틱월과 차별되는 점이래요. 그리고 구조 방식, 멀리온 방식, 패널 방식이 있는데, 멀리온 방식은 수직 부재를 구조체에 구축하고 그 사이에 사시 또는 패널 등을 끼워 넣는 방식이고, 패널 방식은 벽 유닛을 하나의 패널로 제작해 슬라브나 기둥 사이에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마지막 문제예요. 사실은 지도사가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산업안전 지도사 관련된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 작업 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각 항목별로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25문제 문제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두 장은 아니고 두 쪽 정도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자세히 쓴다라고 하면. 그러면 뭘 쓰라고 하면 하나는 충돌, 전도, 추락, 낙하, 그 다음에 감전까지 이렇게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원인을 쓰라고 했어요. 원인. 그럼 보면 충돌. 요게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나오는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가지를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건설기계예요. 메인은 건설 현장에서 쓰는 건설기계 작업 시 발생되는 사고니까 차량계 건설기계가 있고 뭐 양중용 하는 그 건설기계가 있겠죠. 근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서 작업할 때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거나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원인을 한번 보면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해서 유도자가 없어서 신호가 불일치, 서로 그 신호 체계가 완벽하게 숙지가 안 돼 있어서 근로자들끼리
그런 문제. 그다고 운전 중인 차량 기계에 접촉되는 경우 작업장에 있는데 그냥 막 다니는 거죠. 막 다녀서 차량 기계에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전도 넘어지는 거예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다 작업을 하면 그 기계 자체가 넘어져서 근로자가 깔리는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는 유도자가 없어서 집안 자체가 침하해서 부동침하, 갓길이 붕괴를 해서 도로에 이제 차량계 건설기계가 다녀야 되는데 도로폭이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폭 협소, 집안이 다짐 작업이 잘 안 돼서 그것 또한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작업 건설기계에 아웃트리거랑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기 밀려나서 그 깔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절기 때는 동절기라든지 이렇게 집안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그것 또한 약해질 수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침하 발생을 하면 건설기계가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다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하겠죠. 세 번째 추락 발생 원인으로는 근로자가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 말 그대로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질 수 있는 발생 원인이 뭐냐. 첫 번째로는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지 않아서, 또한 안전도미 최대 기계에 맞는 사용상 안전도미 최대 하중이 있는데 그거를 준수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승차석이 있는데 아무 데나 앉는 거죠. 만약에 그 백호가 할 때도 거기 그걸 뭐라고 하나요? 거기 안 탑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작업 시 지휘자가 배치가 안 돼 있어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주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낙하비례 발생 원인, 암석 같은 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 건설 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사실은 낙하 비례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지만 그 암석 같은 게 떨어져서 그 지게차 같은 경우는 헤드가드가 있어서 위에 떨어지는 걸 방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운전자한테도 낙하 비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따져서 생각해 보면 지게차의 헤드가드 미설치료 또는 기준 미달로, 하중에 대한 그 기준 미달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근로자 당연히 보호구 미착용, 낙하물 보호 구조를 설치를 안 해서 작업장에 관계자 외 사람은 출입 금지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양중 작업을 하는데 신호수가 없어서, 또 마지막으로 감전 발생 원인으로는 실제 전기 설비 충전부, 즉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 직접 신체 일부가 접촉을 하든지, 실제 접촉은 안 됐지만 유도 전류에 의해서 유도 전류 통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감전 사고 발생하는 것, 또한 특별고압 등의 접근을 해서 하다가 섬락, 접촉, 합선, 혼촉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아크에 접촉된 경우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는 수리 작업을 하는데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절연 안전모, 절연 장갑, 절연 안전화 이런 거 개인 보호군을 착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압선 밑에서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고압전선과 장치 또는 사람과 안전한 이격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하지 않아서 감전사고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타 작은 거 뭐 그 접지를 안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2018년도는 대략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해서 끝낼게요.